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오늘 방송을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제 9시부터 시작을 해서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긴 한데, 먼저 맛배기로 유튜브 촬영을 할 겸 일단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한국경제TV에 본방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토 부분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른 나라들하고 굉장히 좀 많이 이게 협력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토 부분에 우리가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번 나토에서는 중국을 약간 좀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은데,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한다라는 얘기하고도 뭐 비슷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시장 안에서는 걱정이 좀 많아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국 수출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대중국 수출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 부분이 있으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좀 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좀 어려워지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원래 나왔던 기사들을 일단 보더라도 중국 5%대 성장 시대, 뭐 지금 5%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장 부분이 한국이 대중 수출 의존도가 한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이 둔화될 땐 직격탄을 맞는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번에 나토 부분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대중국 부분이 중국이 성장 둔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사드 때처럼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우리 경제에는 뭐 치명타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소비 시장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있죠. GDP에서 수출 의존도, GDP 성장률에서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비중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우리가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84% 정도? 뭐 이렇게 GDP 대비 수출입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나라들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소비하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이번 정부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볼까요?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도록 하죠. 세계 지도를 한번 펴놓고 보면 여기 이제 세계 지도인데, 지금이 이제 전 세계가 약간 좀 블록화 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록화 된다라는 얘기 자체는 지금 유럽은 유럽대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여기까지 일단 아메리카 쪽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소비할 수 있는 나라,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자체 사실은 유럽 지역, 그 다음에 미국 지역, 그 다음에 한 가지 따져보면 이제 중국 지역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중국 쪽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들 중에 하나 생각을 해볼게. 반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수출 비중이 높은데 사실 이제 전 세계 반도체의 한 60% 이상을 중국이 수입을 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는 중국하고 관계가 거꾸로지기 시작을 하면 이쪽에 반도체 수출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중에서 한 60%를 가져가서 이걸 자기들이 소비를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그 중에서 한 20% 정도는 자기들이 쓰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쓰고 40% 정도는 뭘 하냐 하면 다시 가공을 해서 유럽 쪽에다가 수출을 해요. 유럽 쪽에다가 많은 부분을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최대 이제 수요처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 수출 부분에서 가장 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유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뭐냐면은 원래는 여기에서 다시 가공을 해서 유럽 쪽으로 넘겼던 부분이 요즘은 우리가 이제 폴란드라든지 헝가리 쪽의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물론 이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짓고 있고 북미 쪽에서도 지금 많이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을 턴해서 아메리카라든지 여기서 턴해서 유럽으로 가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가 아니면은 뭐 캐나다가 됐던 아니면은 멕시코가 됐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경기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그런 식의 어떤 경제 블록 자체가 만들어지면 중국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오는 타격 자체는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 제품들 중에서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있죠? 자동차 수출비죠. 중국이라고까지 해서 자동차의 이제 중국 비중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현대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다면 최근 들어 가지고는 이제 중국은 중국 자동차를 많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부분은 타격을 좀 적게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차라리 중국 쪽은 거의 뭐 포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에서도 뭐 전기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고 미국의 뭐 테슬라의 머스크도 이제 전기차가 뭐 현대차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에는 여기 삐집고 들어갈 데가 별로 없죠. 중국 본토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워낙 잘하고 있고 아니면 테슬라 타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은 이제 러시아 수출 비중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자동차 부분도 비싼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지만 일단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동차는 여기서 조금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즘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도 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일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도록 하죠. 현대차 사실은 오늘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쪽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안에 포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 자체는 그다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을 그어보더라도 묘하게도 일봉상의 지금 추세를 한번 뛰어넘으려는 모습 자체까지도 일단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불황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현대차도 이런 모습이고요. 기아도 한번 보도록 하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조금 뭐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추세를 턴했던 부분이 굉장히 좀 빨랐어요. 그렇죠? 이전에 이미 이때 추세 일단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부분은 뭐 패턴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패턴 자체가 추세 자체가 언제 돌파하는지가 이게 관건이 되겠죠. 이번에 보니까 추세에 딱 부딪혀서 지금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빨리 돌려내면은 바로 돌아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이게 지금 대형주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좀 시장에서 안 좋게 보면은 당연히 밀리는 게 정상인데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뭐 박스권 정도로 일단은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 저는 이제 저희 방에서는 뭐 SL이라든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일단 공략을 해서 조금 수익을 내고는 있습니다만은 냈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 쪽의 수출 부분을 조금 피해 나갈 수 있고 큰 소비 시장, 러시아라든지 하는 부분은 큰 소비 시장은 아니죠. 보통 이제 큰 소비 시장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1000만 대 이상 팔 수 있는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자동차를 2300만 대 정도 일단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만 여기는 우리가 끼어들 여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요즘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시장은 조금 힘들지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언급을 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한국경제TV에서 오늘 저녁 9시, 8시 일단 방송하고 9시에 다시 한국경제TV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